브록는 다시 한번 레이먼드에게 스캔들을 줬고 평소처럼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먼드는 좋은 돈을 벌었지만 브록는 항상 처음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레이먼드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갑자기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돈을 충분히 벌고 있고 나는 레이먼드가 소리쳤다. 당신의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고 나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가족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 브록 당신은 알다시피 우리가 한 번도 당신에게 돈을 전혀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사는 동안 아이들은 다 지겨워요. 레이먼드가 소리치고 큰 소리로 문을 쾅 닫고 집에서 나갔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브룩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전에는 결코 그런 일을 허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서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레이먼드가 차에 타서 잠시 생각한 것은 마침내 자신이 브록과 결혼한 것을 23년 동안 후회했고 헤어질 힘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록는 메리의 친구였습니다. 메리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즉시 사랑에 빠졌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진지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레이몬드가 소포를 보내야 할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우체국에 갔다가 우체국이 문을 닫았을 때 그곳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는 이미 밖에서 메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날 손에 소박한 꽃다발을 쥐고 레이먼드는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메리는 웃으며 예의를 위해 적어도 2달은 데이트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레이먼드는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았지만 한 달에 동의했습니다. 합격하고 메리의 친구 브록는 그녀가 메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무겁고 평가하는 표정 때문에 즉시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레이먼드를 눈여겨보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파티에서든 곧 술에 취해 레이먼드는 메리가 완전히 발가벗었다고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깨어났고 브록과 함께 침대에서 그것은 끝이었습니다. 레이먼드는 그녀가 원했던 대로 브록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레이먼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감독으로서 꽤 좋은 급여를 받았지만 브록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레이먼드는 택시 운전사로 아르바이트를 얻었지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서가 아니라 아내를 덜 자주 만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레이몬드는 오늘 기억의 추위에 떨었다. 특히 프로스트였다는 것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뜻이었고 주문이 바로 시작되었고 레이몬드는 계속 전진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사람들은 얼어붙었지만 명랑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전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레이먼드는 마침내 긴장을 풀고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어서 기뻤다. 왜냐하면 브락과 함께 집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쉬고 커피를 마시기로 결정했다. 그는 많이 마셨다. 그는 이를 앞두고 아내와 최근에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렸고 자신이 아무리 벌어도 아내는 적어도 약간의 저축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먼드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즉시 별도의 계좌에 약간의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버크는 이 돈에 대해 몰랐고 2년 동안 이미 상당한 금액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레이먼드의 말을 듣고 돌아서서 그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레이몬드는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은 계속했다. 나 출소한 지 사흘이나 돼서 돈도 부족하고 게다가 꽃도 사야 해. 오늘은 엄마 생일이야. 레이몬드는 웃었다. 알았어. 앉아. 우리가 처리할게요. 그 남자도 웃었고 여행은 30분 정도 걸렸어야 했고 레이먼드는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그들이 꽃가게에 들러 그 남자가 꽃을 사는 길에 소년의 어머니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 겸손한 국화 꽃다발을 집으로 차를 몰고 갔을 때 어머니는 즉시 그를 만나러 달려갔고 그녀는 울면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 남자는 레이몬드에게 몸을 굽혀 돈을 내밀며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수수료는 여기에요.
미안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레이몬드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벌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내리고 레이몬드는 갑자기 천천히 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길 가장자리에서 뭔가 어두운 것을 보았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헤드라이트를 빛나게 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일어서자 무언가가 돌아섰을 때 레이몬드는 헐떡거렸습니다. 그것은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레이몬드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차에 타세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젊은 여성은 움직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은 발은 차로 다가가서 올라탔다. 고마워, 좀 쉬고 가던 길을 갈까 했는데 버스가 고장나서 마을로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 내려줬어. 아직 7km 남았어. 레이먼드는 분개했지만 그 여자는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마을로 다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고장난 버스는 매우 느리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아무도 없다는 것 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고양이는 마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당신 남편은 어디를 찾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왜 당신을 혼자 보내줬나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없었어요. 남자와 데이트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는 부모가 없으며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설명했듯이 그는 그녀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2년 전 소녀의 어머니가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은 이것이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홀리입니다. 레이몬드도 자기소개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할 때 홀리가 갑자기 그에게 뜨거운 차를 마시라고 초대했습니다. 레이몬드는 왜 홀리의 집이 작지만 매우 아늑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비명을 지르는 고양이가 문 앞에서 그들을 반겼습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홀리는 다정하게 말했고 내가 주전자를 얻는 동안 당신은 앉으세요. 5분 안에 들어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가 당신을 잡아먹을 것이고 제가 목이 막힐 거예요. 레이먼드 홀리 웃으며 부엌으로 향하자 레이몬드는 주위를 둘러보기로 결심하고 텔레비전에서 소파로 낡은 테이블 안락의자를 지나 사진이 걸려있는 벽에 멈춰 서서 사진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마치 자신이 등을 맞고 끈적끈적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쳐다보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메리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네에 앉아 있었고 분명히 3살쯤 된 어린 소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홀리 레이먼드가 일어섰고 그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까? 홀리에게 그 남자가 얼마나 창백한지 알아차린 홀리는 레이먼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23. 메리 어머니입니까? 예, 헤매기 전에 그녀를 알고 계셨습니까? 홀리 레이몬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차에 대해 상기시켰고 홀리는 단식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홀리는 그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말했습니다. 물론 살기가 더 쉬웠지만 지금도 그녀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일했고 지금은 출산 휴가 중입니다. 언제 출산할 예정인지 레이먼드에게 신중하게 물었고 의사들은 한 달 안에 홀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를 마친 레이몬드는 작별 인사를 하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머리가 윙윙거려서 길에 집중할 수 없었고 운전대에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홀리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아이를 갖는 꿈을 꾸었지만 한 번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다 큰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레이먼드는 할리가 어린 시절의 할리를 위해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녀와 함께 있어 집에 돌아왔을 때 손자나 손녀의 양육을 도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깨어있는 그녀는 다시 말다툼을 시도했지만 레이먼드는 조용히 그녀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가 누웠고 그는 그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발견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 딸,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녀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상사는 그가 오랫동안 레이먼드를 알고 있었고 그의 가족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브록도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은 상호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상사는 레이먼드에게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우선 휴직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했습니다. 브룩이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 레이먼드는 짐을 꾸리고 있었고 그녀는 남편에게 놀랍게도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레이먼드는 그의 아내를 보지 않고 미친 건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브락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메리를 떠났을 때 나는 확실히 미쳤습니다. 브록는 레이먼드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그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히스테리하게 소리쳤습니다. 평안히 떠났지만 레이먼드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메리는 죽었다. 나는 딸의 집으로 갈 예정이라고 중얼거렸고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나는 이혼을 신청하고 재산 분할을 위해 파산한 채 조용히 그녀 안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차를 몰고 마을을 떠나기 전에 의자는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레이먼드는 모든 상점을 운전해 차에 모든 것을 쌓아 두었다. 홀리와 그녀의 아기는 유모차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기저귀 옷 그는 고양이에 대해서도 잊지 않은 모든 것을 샀고 큰 가방도 샀다. 음식을 먹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갔을 때 홀리가 그를 만나러 나갔다. 홀리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필요 없어. 그 사람이나 우리 아빠가 너도 아닌가 봐. 그래 날 쫓아내지 않길 바라. 레이먼드가 딸을 바라보며 바라건대 물었다. 아니요. 레이먼드가 구입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몇 년간 당신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홀리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지만 홀리가 산부인과 병동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자 레이몬드는 놀라서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가자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